서비스 로봇 쪽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이라면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서비스 로봇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청소, 수술, 가사, 농업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네.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는 물류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그리고 외식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물류와 그리고 외식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장 좀 극심하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수요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로봇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용이 좀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류와 외식 산업에서 로봇 도입이 좀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운반 분류 포장 요거 이제 택배 산업이라든지 그쪽 물류에서 정말 필요한 산업이고 네. 상하차 네.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배송까지. 배송까지. 예. 일단 물류 로봇 쪽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원래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로봇이 좀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배송 쪽 관련해가지고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 배달 이쪽에서 좀 활용이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관련 규제들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2023년에 좀 관련 규제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후에 좀 어떻게 좀 상용화가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그 배송 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혁신을 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원래 2025년경에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당겨서 2023년에 풀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69페이지에서 규모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물류 로봇이죠. 네, 물류 로봇 글로벌 규모와 그리고 이제 국내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세계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9년 기준으로 한 이제 연간 수요가 한 8만 대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2023년까지는 연평균 40% 성장을 기록을 하면서 26만 대까지 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노동력 부족에 따라서 이제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로봇들이 점차 좀 대체를 하는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뭐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원 이제 정도로 좀 시장 규모를 보고 있고 2023년까지 좀 큰다 하더라도 한 6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많이 작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정말 시작 단계죠. 이제 좀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쿠팡이라든지 이런 주요 물류 업체들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좀 인력들에 기반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기반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동화가 많이 안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국내 물류 업체들도 계속해서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CJ 대한통운이 AMR이라고 하는 이제 물류 로봇을 군포 물류센터에 128대 도입을 하면서 좀 이제 로봇 도입도 앞으로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류 창고에서 가장 그 니즈가 클 거예요. 네. 이제 저희 71페이지에서 좀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역시 아마존의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이제 보통 물류 로봇 하면은 이제 아마존의 키바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 제일 좀 유명한데요. 거의 이제 저희 물류 로봇 시장을 좀 선도를 해왔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한 35만 대 정도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이게 뭐 파레트처럼 생겨가지고 바닥에서 이거 들어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저희 선반 같은 것들을 이제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해주는 로봇입니다. 저희 아마존 한 통계를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만약에 직접 물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고 싣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수행했을 때 하루 평균 20km 이상 좀 걷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상당히 좀 노동이 좀 이제 어려운 그거를 이제 로봇이 좀 대체를 한다. 라고 보고 있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존의 로봇은 아마존에서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좀 쓰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서는 좀 어디 로봇이 많이 쓰이는가를 보시면 이제 저희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긱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중국산 로봇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센터에 쓰이는 이송이네요. 저희 CJ 대한통운이 올해 도입한 로봇도 이 긱플러스 로봇이고요. 중국 거.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아, 요게요? 네,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국내에도 올해 좀 한국에 지사를 본격적으로 설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마존 로보틱스의 요 운반 로봇이라고 불러야 되나? 여기 AMR이요? AMR, AGV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해주는. 네, 같은 결국에. 역할이고 조금 많이 쓰이고 있다. 아마존 로보틱스가 이거를 해외나 다른 기업들에 팔기 시작하면은 아마 또 이제 판도가 좀 달라질 텐데.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존은 이제 자체적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만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외에서는 기플러스가 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좀 보시면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티로보틱스, 네. 국내 기업들도 좀 지난해부터 해서 좀 물류 로봇들 좀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좀 시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물류 로봇들이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랑 티로보틱스 이쪽에서 하는 게 이제 AGV, AMR이라고 하는 기플러스가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운반 로봇. 운반 로봇. 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밑에서 보시는 로보티즈와 뭐 뉴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만드는 이제 로봇이 바로 이제 배송 쪽에서 쓰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지가 찾아가는. 네, 스스로 이제 배달 지점까지 좀 찾아서 주행을 하는 그런 로봇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아마 테스트를 어디선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실외 자율주행, 뭐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요. 네. 저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마곡지구에서 계속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스트를 좀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들을 좀 먼저 축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위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요거는 우리가 현대차가 인수해서 많이 그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빨판이 달려서 빨판, 문어처럼 빨판 달려 그걸 흡착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는 그 스트레치. 주로 상하차에 좀 쓰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사람이 작업을 수행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판매 물량은 모두 다 소진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DHL이라든지 택배에서 이런 좀 여러 글로벌 물류 업체들한테 좀 팔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72페이지에 저희 도표 156번을 보시면요. 이게 약간 큐브형 창고, 사진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큐브형 창고가 뭐예요? 이게 창고를 아예 통째로 좀 자동화를 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이렇게 그린 건가요? 네, 건물이고 아예 이 건물 자체를 좀 이제 완벽하게 좀 자동화를 시켜놓은 거의 무인화에 가깝게 자동화를 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완전히 거의 무인화로 돌아갈 수 있는 창고 시스템으로 보실 수 있고요. 거의 그거네요. 자판기를 건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건물을 자판기처럼 만들어 놓은. 네. 정말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네. 아주 적절한 비유로. 딱 와닿네. 좀 앞으로 좀 그 설명을 좀. 세미나 할 때 이런 걸 좀 쓰세요. 이런 표현을. 좋은데요. 저도 확 이해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확실히 그런 뭐 물류 로봇들이라든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테고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롯데라든지 아니면 파스토라고 하는 이제 물류업체에서도 실제 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니즈가 또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85페이지로 가셔서 제가 일단 이제 물류 쪽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외식 산업 쪽 로봇들 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요즘에 제일 많이 와닿을 거예요. 뭐 CF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식당들에서 좀 있어요. 이거. 최근에 좀 음식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다들 사람들이 이거 사진 찍기 바빠요. 식당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근데 중국산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국내 음식점에 점차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 도입되고 있는 서빙 로봇의 80%에서 90%는 중국산 로봇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푸드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키논 로보틱스 이 두 가지 회사의 제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제 뭐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KT에서 서빙 로봇 렌탈하겠다라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로봇들도 좀 상당 부분이 좀 중국산 로봇입니다. 옛날에는 중국산 그러면은 되게 뭔가 저가의 공산품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어감이 또 달라지고 있네. 이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로봇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충분하게 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그래도 쓸만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LG 것도 있네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LG 전자의 이제 클로이봇
클로이 서브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좀 유일하게 좀 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호프집 가서 본 게 요겁니다. 이 로봇들 보시면 아마 이제 음식점 가면 이게 중국산 로봇이구나, 이게 LG 로봇이구나 바로 모르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좀 약간 외형 자체가 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크게 써놔야지. LG 이런 데는 크게 써놔야지. 네, 뒤에 좀 써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광고를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뭐 이게 작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고요. 네. 뭐 센서는 얼추 비슷한 거 네, 같고. 얼추 비슷하고 사실 기술적 스펙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가격 경쟁력이 좀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지도 않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게 저도 한 13년 전, 14년 전에 신혼 때 로봇 청소기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요만하게 이제 지가 돌아다니면서 뭐 충전하고 뭐 피해가고 했는데 그거의 큰 버전일 수도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간은 더 달라지고 이제 뭐 네. 무게도 있고 뭐 센서도 많아지고 네. 했습니다만. 더욱더 효율도 좋아지고 이제 더 물건도 잘 피해 다니고 하는 기술들은 좀 발전은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갖춘 로봇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뭐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발전했고 또 네. 그 기술들이 좀 로봇 쪽으로도 좀 유입이 되면서 응용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오네. 네, 이어서 이제 서빙 로봇에 이어서 이제 조리 로봇 쪽을 조리 로봇.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이제 로봇, 네. 만들 수 있는 게 뭐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네, 맞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제 피자 만드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햄버거의 패티를 뒤집어주는 그건 단순하죠. 그냥 요렇게 요거만 해서 하면 됐으니까. 하면 처음에는. 됐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뭐 아이스크림을 이제 내려주는 로봇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좀 이제 받아서 예쁘게 이렇게 받아주는 돌려주고, 로봇과 그리고 이제 커피도 이제 내려주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커피 이제 나온 사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바리스타 로봇이라고 해서 저희 드립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뜨거운 물 이렇게 네. 내리는 것까지. 네, 그런 로봇도 나오고 있고 이 사진엔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치킨 튀겨주는 로봇도 좀 맞아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좀 예전에 알바할 때 치킨 좀 튀겨봤지만 사실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네. 어려울 거는 없고. 네. 사실 요게 협동 로봇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데 네. 그 가격도 대당 뭐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그런 것들 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인건비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최근에는 좀 치킨 튀긴 로봇이 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왜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 이번 달에는 이제 멕시카나 치킨에서도 이제 로봇팔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야, 근데 그런 데는 프랜차이즈 하나 영업으로 뚫면 네. 이 로봇 회사들은 기본으로 뭐 몇천 대 단위 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좀 기반해서 좀 저희 조리 로봇이 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협동 로봇이 쓰이기 때문에 이 조리 로봇 시장의 성장은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인데 네. 그 일자리 측면에서 또 엄청나게 걱정인 거고. 네.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요즘 최근에 신도시라든지 이런 좀 인력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네. 치킨집 알바가 시급이 한 2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치킨집 알바가요? 네. 그래서 근데 이 2만 원을 이제 내걸어도 알바가 안 구해지는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듣고 있어가지고 이야, 참. 좀 앞으로 좀 이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동력 부족 제가 말씀드렸던 딱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서비스 로봇도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값이면 그냥 로봇 도입하련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렌탈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렌탈도 돼요? 네, 월 60만 원 하기사. 정도 나오고 있고 보통 알바비가 평균적으로 한 월 6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똑같다. 평균. 네. 네. 이제 결국 로봇 가격과 그리고 알바비, 알바생들의 일반적인 이제 평균적인 임금 수준이 거의 유사해졌다. 그래서 알바가 안 구해지면 결국 로봇을 써도 이제 좀 무방할 정도로 비용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몇 천만 원짜리를 도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네, 네. 그냥 월 렌탈로 네, 쓰는 것도. 네. 이야, 또 그것도 새로운 비즈니스네요. 네, 맞습니다. 예. 렌탈도 있고, 뭐 리스도 있고, 할부도 있고. 또 이거 뭐 네. 금융사들까지 이제 붙어가지고 다 할 겁니다, 이거. 네, 요즘에는 또 보험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보험. 오히려 좀 이제 사용자들이 좀 부담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어서 더욱더 서비스 로봇이 보급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좀 규모를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 87페이지에 이제 도표 188번하고 189번에서 각각 서빙 로봇과 조리 로봇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서빙 로봇이 한 3,000대 정도 국내에
보급이 되었다. 3,000대.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3,000대 수준까지 좀 보급이 되었고, 제가 자체적으로 추정을 해보았을 때 2023년까지는 한 10,00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이제 체감을 하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예. 또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실증 사업 아니면은 이제 뭐 서빙 로봇 지원들 이런 것들 통해서 자영업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좀 지원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극초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좀 몇 대 정도 들어갔다라는 점은 좀 파악이 어려워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규모에서 몇 % 도입이 됐을 때 몇 대 정도다라는 이제 형식으로 좀 제가 구해봤는데, 네. 1% 보급이 되었을 때 한 3,000대 정도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한 10% 보급이 됐을 때는 한 3만 대 정도, 네. 뭐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네. 협동 로봇하고 이제 서비스 로봇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이제 91페이지 이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뭐 호텔이라든지 네. 뭐 가사 이런 좀 여러 가지 분야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즘 뭐 CF에도 많이 나오는 네. 뭐 이렇게 뭐 살균하는 로봇, 네.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뭐 이것도 네. 이제 그 서비스 로봇이죠. 네. 뭐 정말, 물이나 정말 수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좀 갖다 주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뭐 네. 최근에 저희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공개를 했던 가사 가사 로봇. 로봇. 청소도 해주고 와인도 따라주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아직까지 좀 구현은 안 됐지만, 그쵸. 네, 이건 앞으로 좀 조금 이런 시간이 방향으로 걸리네요. 나아갈 수 있다. 최근에 좀 건설 쪽에서도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강화가 되면서 네. 좀 감시라든지 좀 정찰 쪽에서 로봇들이 좀 이렇게 쓰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근을 결속하는 로봇도 네, 있어요? 아예 좀 철근도 결속까지 해주는 그런 로봇도 나와 있고,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로봇 회사 사진이고요. 왜냐면 이게 철근도- 건설 현장에서 이 거푸집하고 그 네네. 타설 네,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아요. 좀 힘들고. 꼼꼼하게 이거를 철사로 묶어야 되는데 그 설렁설렁 묶었다가 콘크리트 타설한 거 무너지고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네. 이거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왜 이렇게 잘하시죠? 어릴 적에 노가다를 좀 많이 해봐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패널 장착? 실제로 건설 쪽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중노동을 대신해줄 로봇, 약간 이것도 이제 일본 로봇인데 좀 약간 이제 거대한 로봇이 무거운 것까지도 무거운 것도 대신해주는. 대신 들고 옮겨주고. 신기한 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농업 쪽. 농업 나왔다, 네. 농업. 최근 농업 쪽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스타트업들 투자 받는 것도 봐도 지금 네. 농업 쪽 로봇들 만드는 회사들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요게 존디어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존 디어 거. 보니까 무슨 저기 트랙터 밑에 그 비전 센서까지 다 있어가지고 네, 원전 무인으로 해서 뭐 자율 잡초는 뽑아주고 뭐는 걸로 와 장난 아니던데요. 이게 사실 농업 쪽이 좀 로봇이 쓰이기 제일 어려운 분야로 꼽혔었습니다. 왜냐면은 지형이 좀 울퉁불퉁하고 로봇이 좀 다니기 좀 제일 어려운 지형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고 있다. 트랙터는 뭐 거의 다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초도 수행하고. 그렇죠. 잡초 뽑고. 이게 뭐야? 사과를 수확하는 거예요? 네, 올해 CES에서 저희 두산 로보틱스가 공개한 로봇이고요. 이제 비전 센서라고 해서 이제 로봇의 눈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비전 센서를 달고 사과를 인지를 해서 이제 따는 수확까지 해주는.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고 익은 걸 따는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비전 센서 해서? 네. 그 우측 보시면은 이제 피망 사진이 나와 있는데. 피망?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잘 익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이게 피망이구나 해서 수확까지 해주는 그런 로봇들도 현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거 비닐하우스에 그냥 로봇 집어넣고 알아서 따오라고 하는 거네요?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희 과수원에서 이거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역시 또 이게 그 방산 쪽에서 또 네, 주목을 가장 먼저 받고 쓰이게 있죠. 되겠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기는 한데 네. 경찰이나 이제 군 그리고 이제 소방 이쪽에서 좀 이제 감시 정찰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국방 로봇으로도 이제 최근에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왼쪽 거는 미국 거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거 맞습니다. 같고 오른쪽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나라 거. 네, 맞습니다. 이거 안 써 있는데 딱 보면 알겠네. 네. 눈에 익었습니다. 눈에 익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느 회사 거구나, 그 특징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구나, 네.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구나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제 뭐 옛날에는 저희 한국의 휴고, 그리고 일본의 아시모
이 두 개의 회사의 로봇들이 좀 제일 주목을 받았었고 이족 보행이라고 하는 예, 이족 보행 로봇이고 그 카이스트 휴보가 지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와 있다고 보면 되겠고 네. 오른쪽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제일 좀 저희 뭐 BTS에 춤을 추기도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네, 뭐 뛰어다니고 뭐 장난 아니죠. 네,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네, 휴머노이드. 하고 그리고 이제 도표 209번은 테슬라. 좀 많이 핫한데요. 뭐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사람이 저거 뭐 쫄쫄이 입고 춤추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아닐 테고 네, 이번 또 뭐 조만간 어떻게 업그레이드 된 거 뭐 공개한다고 네, 하던데요. 이번 가을에 좀 시제품을 좀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렇게 얄쌍하고 진짜 사람 몸처럼 나온다고요? 조금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그렇게 나오면 이거 엄청난 네. 일인데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기술력이 한층 더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또 아니라면 또 아닌 대로 아직까지는 로봇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좀 그런 것들 현재 주소를 다시 한번 그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른쪽은 요게 표정 짓는 네,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이라는 네, 거죠. 네. 여기 일본 거지, 일본 거. 이거는 어느 회사 어느 국가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해외 로봇 기업이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올해 CES에 공개되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로봇입니다. 이 외에도 뭐 기타에서 최근에 뭐 PCR 검사라든지 아니면 PCR 검사면 이거 뭐 코로나 검사 같은 거예요? 네, 코 협동 로봇이 쓰이고 있고 아, 그 협동 로봇이 콧구멍을 찔러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받기 싫겠다. 아, 사람이 찔러도 이거는 좀 못 믿었는데, 그쵸? 네. 로봇이 내 코를 찌른다고? 네. 그 제가 찌를게요 하겠다, 이거. 이 중국에서 이거 이번에 좀 많이 쓰였고 이제 아, 중국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사람이 계속 이제 코를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결국 로봇으로 좀 대체를 해서 네. 좀 대량 검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 또 중국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역 로봇. 네, 방역 로봇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무선 충전 전기차를 충전해 주러 네, 돌아다니는 로봇.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충전해주고. 이건 뭐예요? 활주로? 활주로 이제 표면 집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을 좀 활주로에 검침을- 어디 뭐 돌멩이 없나 어디 네, 파인 데 없나. 네, 균열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로봇이 좀 이것도 자율적으로 중국 같네요, 이것도. 네, 이거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빠른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뭐 지도를 그리는 네, 로봇은 뭐예요? 맵핑 로봇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한 로봇이고요. 이제 저희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위치 추정과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도를 작성을 하는 기술을 이제 쓰면서 실내 공간을 이제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지도를 그리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지도를 그려주는 로봇입니다. 예전에 그 로드 뷰를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네네네. 찍었다면 네. 이제 실내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실내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도를. 라이다 센서를 달고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실내 공간을 지도화하는. 야, 그럼 빌딩의 안에까지 뭐 네. 지하 어디 지하 도보 뭐 이런 데까지 네. 유리 닦는 로봇도 있어요. 이것도 좀 많이 주목을 받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회사였던 것 같은데 좀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저 유리 닦는 사람들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네. 엄청 높아. 거의 일당이 몇십만 원 할 걸? 맞습니다. 아, 또 그거는 빨리 이거 본전 뽑겠네 이게. 고소 저갑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죠. 결국 무슨 로봇으로 생명수당 좀 붙고 하니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좀 대체를 하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로봇들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진짜 곳곳에서 이제 거의 뭐 안 쓰이는 분야가 없는. 네.